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의 돈을 그냥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삼성 하나에 못 미칩니다. 삼성이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일본과 한국에서 출판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일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모든 게 다 민영화가 됐으니까 전기도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서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전기 쓰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어컨 많이 쓴다 그러면 요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데, 한국도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좀 민영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이제 완전 민영화가 아니라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정화 지금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됐다고 본다면은, 일본은 이제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요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전기 체계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관동지방, 관서지방에 따라서 또 이게 전기가 또 다르고, 또 이런 복잡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은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은 요금도 그렇고, 또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원전이 터졌는데 물을 뿌려야지 되는데, 이거 물 뿌리면 요거 원자로 사용 못 한다고 물 뿌리는 것도 주저하고 그러다가 다 폭발해 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일본에서 벌어지는 게 다 민영화 때문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마지막 남은 수도도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수도 민영화법이 통과가 됐고, 2022년인가에 미야기현이 최초로 일본에서는 수도 민영화를 실시를 했고, 그 이외의 지역들도 지금 몇몇 지역이 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도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시설 노후화 이러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50%,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거는 민영화와 상관없이 일본에서는 수도 요금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요금이 더 많이 오르겠죠. 이 부분은 좀 수도 요금을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모든 게 다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교통도 그렇고, 일본 지하철이라던가 요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 좀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들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제 거기서 라인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환승하는 것도 환승할 때마다 돈을 또 내고, 같은 지역에 역이 몇 개씩이나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 국민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 일본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두 나라의 경제적 위치가 이렇게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영향이 크죠. AI라는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변화를 잘 맞춰서 변화해 나간 거고, 일본은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도태돼 버린 거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은 돈을 정말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의 돈을 그냥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본도 키옥시아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기는 합니다. 일본에서 시가총액 가장 높은 회사가 토요타였는데, 이제 키옥시아가 토요타를 넘어섰죠. 근데 키옥시아 말고는 그 이외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그러한 회사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 자동차 기업들 보고 있으면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추세고, 토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전기차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이제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IT로 전환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고 AI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한 곳이 일본 10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이익이 많다는데 일본에선 왜 삼성과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그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28년에는 약 53조 엔으로 예상이라고 쓰여져 있고,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 옆에 파란색으로 왼쪽에 있는 게 2028년 삼성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죠? 그게 일본 상위 탑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겁니다.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삼성 하나에 못 미칩니다. 삼성이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일본에서, 일본 SNS 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한국이 이 정도야? 라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잘 몰랐던 그러한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와, 일본이 이렇게 쇠퇴했다고? 라면서 그러한 부분을, 현실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그래프라서 일본인들이 좀 많이 놀란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덕분에 이제 한국은 그러한 흐름을 잘 타서 뭐 디지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AI 시대에도 그렇고 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잘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남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앞으로 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차 토지 고수가 알려주는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법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보루라던 자동차마저 흔들린다는데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나 AI 같은 미래 산업을 놓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예전에 디지털 전환 때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한국 기업은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빠르게 전환하고 빠르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예전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인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반도체도 일본은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혼다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전기차 개발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잠깐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토요타도 똑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발표될 그 개발 중이던 전기차 모델을 이제 발매를 연기하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개발을 이제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중단을 하고 이제 토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이제 내연기관에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예전하고 똑같죠. 예전 기술을 더 발전시키겠다. 여기서 우리는 더 장인 정신을 발휘할 거야 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지금 AI 시대에 자동차에 AI 들어갑니다.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기차를 포기한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잠시 중단을 하겠다라는 거는 더 우리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투자를 해서 이게 다 세금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세금. 이제 국책 사업으로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반도체를 생산해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라피더스도 뭐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좀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라피더스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는 세계 1위인데 증세의 민영화까지 겹치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떤가요? 일본 국민들 힘들죠. 버는 비용에 비해서 내는 돈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어떠한 뭐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냥 돈을 다 걷어가는 것 뿐이니까 실질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 떼고 나보면은 이제 세후 소득을 보면은 정말 적습니다. 일본인들. 힘겹게 살아가는 거죠. 일본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증세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이번 4월 달에 독신세가 생겨나서 지금 독신세를 걷고 있고 그리고 달린 만큼 내는 뭐 주행세라든가 그리고 담배세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위비 인상, 방위비를 이제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방위비는 또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좀 명목으로 돈을 좀 많이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세율 0% 변경에 1년이 걸린다며 총리까지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본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소비세 0%이 이야기가 최근에 크게 정말 일본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려면 좀 롱스토리인데 이걸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가 식임료에 대해서 소비세를 2년간 0%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제 그거를 공약을 실천하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전 등록기 그러니까 포스기 제조업체에서 말을 하기를 이게 시스템을 수정을 하는데 이게 세율을 0%로 고치는 데는 1년이 걸린다. 그런데 1%로 하면은 5, 6개월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시스템만 바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0%면은 1년, 1%로 하면은 6개월. 이거 6개월씩 걸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 자민당이 야, 그러면은 6개월이 걸리면은 1%로 해야 되겠네? 라면서 이제 1%로 하자라는 게 이제 주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근데. 게다가 이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는 이제 기기마다 이제 좀 몇백만 원씩의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본 정부는 1%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타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IT가 이렇게 형편없다니 정말 부끄럽다.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좀 보면은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타카이치 총리가 애초에 소비세를 0%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거 의심이 된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상 공약을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좀 이거를 회피하려고 한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포스기 그 세율 하나 고치는데 무슨 뭐 1년 6개월씩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됐죠. 그리고 그 고치는데 기계당 뭐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뒤에서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뭔가 해먹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공약이 결국에는 해먹기를 위해서 좀 요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를 향한 거부감이 부쩍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일본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가요?
최근에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본다면은 후쿠오카현에서는 지어질 예정인 외국인 아파트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중지됐습니다. 여기에 입주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인 40%, 홍콩 대만인 40%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 외국인 아파트 건설이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최근에 그 무슬림과 관련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좀 모스크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도 그 지역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건설이 무산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스크 건설 현장에 돼지고기를 놓고 가고 좀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이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현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이게 철거되게 됐습니다. 이게 종교시설이잖아요. 이런 거 지으려면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고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철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안 좋아지고 좀 외국인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러한 인식도 뭐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갈등,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슬림과 관련해서는 또 공동묘지 문제, 묘지 문제가 또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면 99% 화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좁으니까 무덤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일본의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이제 무슬림들은 화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신에 대한 그 죄를 짓는 거다라면서 화장을 거부하고 땅에 매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전국에 무슬림들이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묘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시신을 땅에 묻게 되면은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그리고 이런 공동묘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혐오 시설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본에서는 좀 외국인과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방송이나 SNS에서 대놓고 혐한 발언을 하며 오히려 유명해지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인물들이 왜 인기를 얻는 건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일본 구구들의 호응을 좀 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좀 그러한 것에 혹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그렇단 말이야?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면서 그쪽으로 좀 끌려가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전에는 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또 혐한 서적을 펼치면은 출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유명한 좀 뭐 저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던가 심지어는 그 외국인들까지도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그러한 외국인 혐오, 혐한성 발언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일본에서 혐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일본 TV에서 혐한성 발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일본 언론에서도 혐한성 기사 지금 뭐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서점에서 출판되는 책들 혐한 서적도 뭐 거의 지금 출판되지 않고 있고 뭐 한국과 일본 지금 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발언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외교적으로. 지금 일본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타카치 총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굳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면서 혐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혐한을 이용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민당이라던가 총리의 지지율 올리기 좀 이러한 것들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향해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권의 지지율 올리기 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중국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의 혐한 정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건가요? 이거는 일본의 전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혐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혐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정말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이러한 일들. 그런데 이게 뒤에서 보니까 일본 정부가 조장한 일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한 그걸 펼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였습니다. 뭐 초계기 사건이라던가 또 그 이후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제재를 해버리고 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라던가 좀 이러한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좀 그러면서 이제 정권 지지율 올리기로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혐한 정서가 일본에서 폭발을 하게 되고 보면은 항상 뒤에 일본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좀 표출시키게끔 하면서 정권 지지율 올리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또 얻어내고 선거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선거 기간에 맞춰서 또 뭐 좀 혐한 정서 좀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혐한이 쑥 사그라들다 보니까 일본 구구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쿠르드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본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 또 무슬림이라던가 좀 이런 쪽으로 좀 타겟층이 좀 바뀌어서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 또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중국인을 향한 좀 그러한 혐오 그런 것들 일본에서 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흥미로운 건 정작 본인도 외국 출신이거나 이민자 배경인 사람이 누구보다 강하게 혐한 외국인 혐오에 앞장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이런 모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피피라는 이집트 출신 연예인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연기도 했었고 근데 주로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시사 평론 같은 거 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정치, 외교에 관련된 그러한 발언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혐한성 발언도 좀 했었고 좀 그러한 사람인데 자신도 외국인인데 자신도 이민자인데 좀 그러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좀 이슬람에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PP가 좀 이슬람과 관련된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공항에 그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공항의 그 기도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도실 설치하는 걸 반대하느냐. 이 바보 같은 일본인. 그래서 좀 이러한 말들을 해서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PP가 일본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좀 뭐 이러한 소문도 들었는데 뭐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그 정도로 일본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뭐 일본인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고 좀 가려운 거 긁어주고 좀 일본 구구들이 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좀 자기도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두둔하는 그러한 얘기하면서 좀 선을 넘는 그러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심기를 좀 건드려서 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된 그러한 사람이 PP입니다. 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외국 출신은 아무리 충성해도 외국인일 뿐이라는 일본 사회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일본에는 비국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의 전쟁을 반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비국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좀 따돌림 시키고 그렇게 좀 안 좋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비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었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러한 국민에 대해서는 비국민이다. 좀 이러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비국민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민도 비국민이다. 일본인이 아니야.
너는 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너는 비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외국인, 아까 PP 얘기 뭐 드렸듯이 PP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일본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일본 구구의 입장에 서서 좀 구구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좋아했죠. 일본인들이 열광했죠. 그런데 단 한마디만으로 이제 PP는 비국민이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외국인이 됐습니다. 가이진이라고 일본어로는 얘기하는데 가이코쿠지는 외국인이고 가이진은 외인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이코쿠지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특별한 뭐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가이진 하면은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나쁜 의미입니다. 이거는 가이진이 된 거예요. PP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본 측에 서서 뭐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 하던 사람들 그렇게 해봤자 가이진입니다. 외국인이죠. 일본 입장에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조센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뭐 아무리 그래봐야 비국민 취급 당하는 거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일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 서서 일본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좀 구속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그래봐야 일본인 입장에서는 가이진입니다. 비국민이고 외국인일 뿐입니다.